해질 무렵이면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던 천수만이었다. 그런데 올겨울 호수는 텅 비어 있다. 거대한 무리가 온 하늘을 뒤덮는 장관.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여 만들어낸 폭풍의 날갯짓. 세상에서 단 한 곳,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경이로운 군무였다. 가창오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가창오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매년 11월이면 군산에서 세계 철새 축제가 열린다. 웬일인지 올해는 축제장이 한산하다. 원인은 텅 빈 호수에 있었다. 이맘때면 20-30만 마리의 가창오리 떼가 찾아오던 금강호. 아까 봤는데 없던데. 새가 없는데. 예, 작년에는 많이 날라갔죠. 근데 올해는? 올해 그렇게 새가 늦게 날라오는가 봐요. 가창오리가 아침에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 군무를 이루면 그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워요. 근데 올해는 아직 때가 일러서 그러는 거 아직 안 왔네요. 아직 못 봤어요. 예년 축제 때면 가창오리를 보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탐저대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새들이 이제 날아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도 지난번에 TV에 1박 2일인가? 거기에 나올 때 너무 장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곳은 한 TV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오늘 느낌 좋아. 지금 보여. 눈으로도 보여. 자 시작했어. 떴어. 대박이다, 대박. 우와, 화면 대박. 까매. 이거. 형님 일단 보세요. 자. 오야 승기야 너 해냈다 야. 나 진짜 이거 폭포산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오야. 불과 1년 뒤 군산 사람들은 당황했다. 그다음 세계 축제인데 명색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가 있으면서 축제를 하래야 그 얼굴 낯도 있고 기분이 좋은데. 가져온 군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아쉽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가창오리가 없는 이 겨울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부쩍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인 가창오리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가창오리를 찾아 나섰다.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서산 천수만이다. 천수만은 겨울을 나기 위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가창오리들이 처음으로 합류하는 곳이었다. 천수만에도 가창오리는 없었다. 멀리에 있는 거는 조금 멀리 있는 이건 다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 철새의 월동 현황을 조사하는 천수만 생태 해설사들은 가창오리의 변화를 불안해하고 있다. 2012년만 하더라도 패턴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천수만이 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거의 소규모로 도리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가창오리가 천수만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정도까지 오게 된 거죠.
서산은 2년 전 생태 관광을 위해 철새 박물관까지 건립했다. 그 중심은 가창오리였다. 그러나 서산시의 상징새인 가창오리는 천수만에 없었다. 가창오리 무리는 10월경 천수만에 도래한 뒤 11월쯤 금강으로 내려간다.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삽교호에 모여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동 양상이었다. 우리는 좀 더 남쪽인 고창 독림지로 향했다. 그러나 이곳에도 가창오리는 없었다. 11월 말이 돼도 자취를 보이지 않는 가창오리 떼. 그 많던 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전문가들은 가창오리 떼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 예정보다 2달 지난 12월 2일 제작진에게 해남에서 가창오리 떼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작진은 급히 해남을 찾았다. 과연 가창오리가 이곳에 있을까? 있다. 호수를 가득 메운 새들. 가창오리다. 보통 천수만과 금강의 호수가 얼고 나서야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들이 왜 먼저 이곳에 온 것일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곳에서 무리가 처음 발견된 건 11월 초였다. 가창오리 떼는 주요 월동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남으로 직행한 것이다. 끝을 있죠. 까맣게요. 여기는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공개를 잘 안 씁니다. 이 부분은 가창오리 쉬었다 가기 위해서 오면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통행을 좀 줄여보시겠다는 그러죠. 노력이십니까? 네, 쉴 곳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바람을 피해 갈대 쪽으로 계속 모여드는 가창오리들. 그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던 건 무성한 갈대숲 덕분이다. 예년과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만난 가창오리들. 가창오리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가창오리의 개체수가 궁금했다. 근데 저기 산으로 넘어가는 길로 가겠죠? 환경부에서는 매년 1월 말경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다. 200여 명의 전문가가 전국에서 동시에 조사하며 눈으로 보며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성이 강한 가창오리가 우리나라 어디에 얼마나 도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새가 얼마나 오고 이제 그런 겨울철새들이 뭐 종별로 어떻게 그 변동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조사 개수도 많고 가장 이제 그 세밀한 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국 195개 지역에서 실시됐는데 조사 당시 가창오리의 가장 큰 무리는 해남 금우호에 있었다. 수면에 가득한 가창오리들. 다른 철새 조사처럼 한 마리씩 세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가창오리는 너무 많아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워낙 많은 수가 밀집해 있고 무리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만 단위로 계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조사다. 카운팅을 처음에 한 번 하고 또 다시 재카운팅하고 보통 3번에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평균적으로 내서 자기의 오차범위를 최소한 줄이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는 약 34만 마리로 작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가창오리의 개체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가창오리는 몸길이 40cm 정도의 작은 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일수록 겁이 많다. 가창오리들을 지켜보면 무리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무리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왜 그럴까? 가창오리의 천적인 매의 사냥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무리의 제일 가장자리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매. 놀라서 날아오르는 무리 중 가장 힘이 떨어지는 녀석이 표적이 된다. 매는 사냥에 성공했다. 무리 속에 자신을 숨기는 가창오리들. 겨울에 군집을 이루는 것은 겁이 많아서다. 호수에서 쉬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합류하는 녀석들도 무리의 중앙 쪽을 파고든다. 해가 지면 시작되는 가창오리의 군무. 경이스럽기까지 한 가창오리의 군무는 사실 천적의 눈을 피해 먹이토로 이동하기 위한 집단 비행이다. 짙은 어둠이 내리고 나서야 호수에서 가까운 논에 내려앉는 가창오리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가창오리는 부리의 예민한 감각으로 낙곡을 찾아낸다. 이들이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는 건 역시 겁이 많기 때문이다. 시간에는 큰 무리들이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맹금류한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야간에는 그런 위험용으로부터도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습성이 낮 시간에는 쉬고 밤에 먹이를 먹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한 가창오리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년간 가창오리를 취재하던 중 제작진은 몇 가지 가창오리의 이상 행동들을 목격했다. 자동차 불빛이 비추는데도 논으로 날아든 가창오리들.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녀석들은 날아가지 않고 배를 채웠다. 놀랍게도 그들은 조명을 비춰도 도망가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먹이를 먹는 가창오리들. 배고픔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한 것일까? 고창에서는 한낮에 논에 내려앉는 무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먼저 먹으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까지 보였다. 가창오리의 한낱 먹이터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2005년) 당진에서는 도시의 하늘을 나는 가창오리 떼까지 목격됐다. 호수가 아닌 도시를 배경으로 펼치는 군무는 위태로워 보였다. 이런 몇 가지 모습들은 15년 넘게 가창오리를 관찰해오던 제작진이 처음 마주하는 낯선 풍경들이었다. 가창오리가 보여준 가장 큰 이상 행동은 월동 양상의 변화다. 도래하는 시기가 불규칙해졌고 군집 개체가 10만 단위에서 만 단위로 나눠지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처럼 다른 월동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해남으로 직행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유가 뭘까? 변화 원인에 대해 취재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제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한참 철새들이 올 때는 좀 중지를 해달라. 이거 총소리죠? 예. 거기서 쐈어. 여기 날르는데. 이건 왜 쏘는 건가요? 아 이거 사냥 밀렸군요. 엽총소리였어 그것도. 차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기 와서도 쏘네. 여기까지 들어오네 이제. 저거다 저거. 저걸 어떻게 쫓아가지? 저기 가는 차 보이죠? 아 오른쪽으로 그냥 돌아가네. 어떡하나. 총 있네. 네? 총 들었어요. 저거 찍어야 돼. 찍으세요. 총소리가 난 곳은 조수보호구역으로 사냥이 금지된 곳이다. 차에는 유해조수 구제단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총도 찍어야 되는데 총이 안 나가. 조수보호구역에서는 사냥은 물론 출입 시 총을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우리 차를 발견한 그는 우선 총부터 차 안으로 치웠다. 신고만 하면 돼. 여기 잡는 거 스티커 붙이고 총 갖고 이런 데 와서 쏘면 어떡하냐고. 백원절. 아저씨 갈게요. 나 여기 그만 알아. 내려온다. 나는 여기가 그렇게 뭔지 모르고 비행기장 거기. 모르긴 왜 몰라. 유해조수로 저거 하시는 분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비행기장에도 쏘. 미안한 게 아니라요. 난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유해조수리에서 총 갖고 나오는 거 사진 내가 다 찍었어요. 여기가 유해조수리 단독 지역이냐고요.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해보니까 이 비행기장을 쏘지 말고 좀 전방위로 쏘는 분들이 이 비행기장을 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와봤어요.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해를 끼치는 동물을 없애기 위해 허락받은 총기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들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총을 눈으로 보고 그 총 들고 나가는 걸 다 눈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증거 사진만 찍고 트렁크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작년 연말 12월서부터 지금까지 흑두루미 한 마리가 총 맞아 죽었고요. 그 다음에 큰 고니 2마리가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무리를 짓는 습성 때문에 예전부터 가창오리는 사냥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왔다. 더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창오리가 안정적인 월동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료들이 총을 맞는 것을 보는 야생동물들은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동물들이 사람이 접근했을 때 그 서식지를 떠남으로써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고 또 인간의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습성이
가창오리의 월동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제작진은 고창 독림지에서 가창오리들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다. 밤새 논에서 먹이를 먹고 새벽에 호수로 돌아온 가창오리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넓게 퍼져 휴식을 취했다. 아침이 되자 낚시꾼들이 호수를 찾아왔다. 호숫가에 사람이 나타나자 가창오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가창오리들은 낚시꾼들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무리가 피한 호수의 중앙엔 어민들이 설치해둔 그물이 있었다. 어민들이 왔다. 이곳은 조수보호구역이라 모터를 장착한 보트를 타고 다니는 것이 금지된 곳이다. 물가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가창오리들에게 호수로 직접 들어오는 배는 상당한 위협이다. 물가로 자리를 옮긴 가창오리들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 소리를 지르며 가창오리 무리 곁을 달리는 남자. 가창오리들이 날아오르자 사진을 찍는다. 기다리면 가창오리들이 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새들의 휴식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다. 다시 배가 움직일 시간이다. 새벽에 호수로 온 가창오리는 오전 내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휴식은 겨울철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가창오리들의 전략이다. 잦은 비행은 많은 에너지 소모를 가져오고 이는 가창오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크기가 작은 독림저수지는 가장 가까이서 가창오리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가창오리의 군무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호숫가는 사진가들에게 점령당한다. 가창오리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의 간섭이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고창 독림지만의 일일까? 금강호는 4대강 사업으로 가창오리의 서식 환경이 악화됐다. 다 밀어버렸어요. 이게 뭐 갈대랄지 풀숲이 전혀 없어요. 이제 가장자리 조금 이제 저런 것만 남겨놓고. 가창오리와 사람 사이에 가림막 역할을 해주던 갈대밭이 사라졌다. 갈대가 사라진 제방 위로 자전거 도로가 났다. 200~300명에서 많게는 뭐 300~400명까지도 뭐 동호회 많이 뭐 어떤 행사 있으면 뭐 몇천 명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가창오리들은 뭐 방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방 뽕알이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아주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고. 군산시는 관광객의 노출을 막기 위해 관람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관람대만으로는 몰려오는 관광객을 다 수용할 수도 없었지만 가창오리의 군무를 잘 보기 위해 관광객들은 관람대를 이용하지 않았다. 가창오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가창오리를 떠나게 한 결과를 낳았다. 가창오리를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 생태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마인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창오리를 보셔야 되는데 사진 후레쉬 터뜨리고 고함 지르고 함성 소리 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금강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곳으로 인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가 찾지 않은 금강엔 탐족에게 발길도 뜸하다. 서산의 탐조대가 텅 비어버린 것도 서식지 바로 옆에서 몇 년째 계속되는 공사 때문이다. 호수 주변을 일주하는 관광도로의 공사와 호수 안에서 진행되는 준설 작업으로 새들은 쉴 곳을 잃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창오리는 사람으로부터 더 멀어져 간다. 가창오리가 무사히 겨울을 나는데 휴식만큼 중요한 것은 먹이다. 사람처럼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새들은 겨울에도 최소한의 먹이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하지만 먹이는 눈 속에 자취를 감춰버린다. 야생의 생명들에게 겨울은 춥고 배고픈 계절이다. 가창오리들에게 볏짚에 남아있는 낙곡은 높은 열량의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이 낙곡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겨울 들녘을 점령해버린 하얀 비닐 뭉치들. 소의 사료로 쓰기 위해 볏짚을 뭉쳐놓은 것이다. 농부들이 볏짚을 다 걷어가면서 겨울철 새들은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창오리처럼 낙곡을 주 먹이로 하는 청동오리와 쇠기러기 등의 개체수도 감소하고 있다. 농민들은 추수가 끝나자마자 논에 남은 볏짚을 모아 둥글게 많은 작업에 들어간다. 이 볏짚 뭉치의 효소를 첨가하고 공기를 차단한 후 발효시켜 만든 것이 곤포 사일리지다. 볏짚을 다 걷어가 버린 논에선 더 이상 낙곡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겨울 해남으로 직행한 가창오리 무리들. 이들이 해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리들이 앉으면 이런 데다 똥을 싸고 이렇게요. 앉아서 쉴 것도 이러한 것을 주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걷어가면은. 낙곡이 풍부한 훌륭한 먹이터가 가까이에 있다. 가까운 데서 먹고 가까운 데로 들어가서 쉬고 할 수 있는 데가 영암호나 금호 이쪽입니다. 지금 인근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들이 많다. 물이 있는 논엔 볏짚을 많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볏짚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공단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군산 같은 경우도 도시를 끼고 있어서 가창오를 보기 위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해남 같은 경우는 멀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이 더디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거의 그냥 예전 그대로의 모습, 간척지 그리고 호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런 면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남은 가까운 곳에 먹이터가 있고 여전히 제방과 갈대밭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천수만과 금강호는 갈대밭이 사라지고 도로가 났으며 먹이터도 사라졌다.
가창오리의 월동지로서 이 땅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휴식 방해와 먹이 부족은 단순히 가창오리들이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 번식지로 이동해서 번식 초반에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의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알의 개수가 작아지게 되고요. 작은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경우에 사망률이 높아지고 알의 개수가 적을 때 새끼들의 태어난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가창오리 집단이 서서히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휴식과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한 가창오리의 개체수는 지금도 감소 추세에 있다. 가창오리의 불안한 겨울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환경부는 농민들과의 계약을 통해 새들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대로 하게 되면은 또 일부 사람들이 또 가져갈 우려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먹이 제공이다. 이 동네에 보시다시피 이제 벼 수확을 마치고 볏집을 이렇게 남겨놓는 볏집 존치 사업하고 또 이 건너편에 보시면은 또 물이 채워진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경지에다 물을 채워놔가지고 첫새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동물성 먹이를 이렇게 먹는 그런 사업 대상지입니다. 서산시는 시 예산을 더 들여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낙곡이 풍부했던 서산은 많은 철새들이 즐겨 찾았던 먹이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철새들의 월동을 도와야 할 만큼 낙곡의 양이 부족한 상태다. 개체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뿌려놔도 한 이틀이면 다 먹어버리더라고. 이곳을 주로 찾는 건 기러기들이다. 겨우내 12톤가량의 먹이가 제공되지만 가창오리 떼가 와서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가창오리 무리를 전체적으로 또 저희 천수만에 이제 도래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가창오리 30만 마리가 도래했을 경우 월동기간 필요한 벽시의 양을 약 4,000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돈을 들여 먹이를 대주는 건 무리가 있다. 새들에게는 낙곡이 달려있는 집이 필요하다. 그 집도 농한기 농민들의 중요한 부수입원인 곤포 사일리지로 바뀌고 있다. 새와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농민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안중농협. 추수 후 볏짚을 거두지 않고 전량 논에 남겨두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볏짚을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이거 썰어놓기 전에 이제 요소라고 해서 질소 비료를 이제 시용을 많이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넣으면서 이제 질소질을 줄이게 됐습니다. 되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훌륭한 거름이 되는 볏짚은 땅심을 살린다. 임신을 하면은 영양가를 많이 드셔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 농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거름진 땅에서 생산이 돼야 병충해도 좀 문제가 없고 실한 곡식이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을 분석해 농민들에게 적정한 비료 사용량을 알려주고 있다. 볏짚을 남겨둔 논은 유기질 함량이 높아 질소 비료를 적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쌀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을 낮춘다는 사실이 분석 결과에 드러났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은 좋아진다.
수치가 6.0 이하면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괜찮은 거예요. 이 기준치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쌀에 많이 포함이 돼요. 굉장히 밥맛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찹쌀 못지않게 찰졌다 이런 느낌이 들죠. 밥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계약 재배를 하는 농민들은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센터에서는 종자와 비료, 농약을 또 대주시고 또 시에서는 주청에 대해서는 1,500원, 무식가에 대해서는 4,000원의 장려금을 줌으로써 현재 1,400여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쌀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독일로도 수출된다. 다른 지역의 쌀보다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이 생산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볏짚이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볏짚을 못 주게 되면 볏짚을 사료로 먹은 소가 만들어낸 우분이라든가 또 우분 퇴비라는 것들을 다시 땅에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땅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가을철에 벼를 베어내고 볏짚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땅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땅심을 살리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농사를 짓는 지혜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벼를 수확하게 되면 논에서 영양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분을 논으로 돌려주어야 건강한 토지를 유지할 수 있다. 추수 후 볏짚을 남겨두면 좋은 양분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낙곡이 붙은 볏짚은 새들을 불러 모으고 새들은 먹는 동안 배설을 한다. 새들이 남긴 배설물은 볏짚과 함께 논을 더욱 기름지게 만든다. 새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축산농가다. 지금 볏짚은 축산농가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값이 싼 수입 건초에 의존해왔다. 수입 건초값이 폭등하자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 볏짚 곤포 사일리지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을 소 사료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생산비가 더 드니까 뭐 남는 게 있어야 목장을 하죠. 그나마 조금 낫기 때문에 볏짚을 마는 거지. 그러나 볏짚은 영양분이 거의 없는 보조 사료다. 젖을 내거나 살찌우기 위해선 영양분이 있는 사료를 섞어주어야 한다. 볏짚 사료는 사료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사료 가치가 높은 곡물 사료를 급여량을 늘려야 됩니다. 문제는 그 곡물 사료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진 100% 올랐다고 보면 돼요. 거진. 뭐 그전에 뭐 300원, 4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뭐 600원, 700원 하니까. 우리 축산농업은 해외 곡물 가격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볏짚을 대체하고 자체 생산이 가능한 사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겨우내 논에 심어 수확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아 볏짚을 대체할 보조 사료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대체 보조 사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볏짚은 다시 논과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창오리는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중이다. 그럼에도 작년 5월 환경부는 개체 수가 많다는 이유로 가창오리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가창오리는 전 세계 가창오리의 거의 전부다. 가창오리는 국내에서는 그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포획이라든지 밀렵 남획으로부터의 위협에서는 보호하되 그런 집중적인 복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창오리의 위기는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된 것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우리는 가창오리 떼가 매생이 양식장을 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도로 갔다. 이렇게 쫙 전면에 다 먹어보요. 이렇게 쫙 오리죠. 엉망이 된 양식장에 어민들은 분노하고 있었고 날아든 새들을 쫓아내느라 계속 배를 몰고 다녔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로 본 것은 물닭이었다. 소리 질러도 오리가 안 날아가니까 저기서 배가 바로 추적에 들어와야 될까지. 이발료 지름값 뭐 저다 뭐래. 계속 배가 돌아다녀야 돼. 아니 우리가 뭐 매장이 왜 물라고 어지러워. 어디에도 가창오리는 없었지만 어민들은 양식장을 망친 것이 가창오리의 짓이라고 믿고 있었다. 매생이의 그 안에가 새우가 있어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오리가 쳐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매생이가 나가고 새우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가창오리하고 까만 오리하고 청동 오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마리나 보이는 것 같으세요? 수억 마리다 봐야죠. 제작진은 그날 가창오리를 보지 못했지만 가창오리를 향한 어민들의 분노는 확인할 수 있었다. 어민들이 새들에게 보내는 경고. 인간의 재산을 위협하는 동물은 유해조수로 지정된다. 멸종위기종이었던 가창오리가 이제는 유해조수로까지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가창오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가창오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매개체로 지목받고 있다. 한편으로 개체수의 급감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천수만에서는 철새들이 집단 폐사했다. 집단 폐사한 철새의 90%는 가창오리였다. 2만여 마리의 가창오리가 한꺼번에 죽음을 맞았다. 무리가 크고 밀집해 있는 만큼 떼죽음의 위험도 크다. 특히나 가창오리는 몇십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가 한국을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창오리의 생태적 특징을 보게 되면 군집 생활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군집을 한 개체로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 정도의 개체로 간주를 해서 보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멸종위기종 해제, 유해조수로의 전락 위기, 가창오리들의 미래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군산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아침 가창오리 떼가 드디어 금강호에 도래했다는 것이다. 예년보다 석 달이나 늦게 금강을 찾아온 가창오리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창오리를 보려고 첫날부터 몰려들기 시작한다. 군산을 찾은 가창오리 무리는 20만 마리 정도였다. 늦게라도 가창오리들이 찾아온 것에 사람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달 머물던 가창오리 떼는 겨우 열흘가량 머물다 금강을 떠났다. 우리나라의 가창오리 주요 월동지 중 주남 저수지와 논산 탑정호, 해남 고천암호, 서산 천수만에는 더 이상 가창오리가 오지 않는다. 군산은 새들을 방해하지 않는 생태 관광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의 이런 노력들이 늦지는 않은 것일까? 내년 축제에는 주인공들이 다시 올 것인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20cm의 작은 두 날개로 4,000km를 날아 이 땅을 찾아온 가창오리들. 지금 우리가 보는 무리는 전 세계 가창오리의 거의 전부이며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오직 한 곳, 대한민국뿐이다. 인간의 간섭, 부족한 먹이, 멸종 위기종 해제. 돌아올 겨울, 우리는 가창오리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